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네요. 6월이 이제 보훈의 달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보훈의 달에 이게 극치하니까, 극치라는 표현보다는 나머지는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6.25가 동족산잔의 전쟁인데, 극치니 하이라이트니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보훈의 달의 모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동족상잔의 이제 전쟁이라고 했는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가슴에 총뿌리를 켜는 그런 아주 못된 전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누가 누구에게 먼저 총뿌리를 켜는 건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25 사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사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25 사변의 내용을 북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걸 화면에 띄워봤어요. 지금 이 6.25 사변 파란 걸로 쓴 것은 뭐 아무래도 자유대한이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파란 걸로 썼고, 그 다음에 국토안정,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이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6.25 사변, 국토안정. 그러니까 이건 남쪽에서 부르는 말이고, 이것은 북쪽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북쪽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6.25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 완전히 정리를 한다 이거죠. 완전히 통일하는 거.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한 줄이네요.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 뭐 통일이 뭐 한반도 전역을 하나로 묶는 게 통일인데 한반도 전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국토안정은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이 국토안정이라는 말이 조선말 대사전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를 이북애들은 두음법칙을 잘 안 지키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쪽엔 두음법칙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영토를, 영토죠, 영토. 리을이 이응으로 변해서 이제 영토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영토라고 쓰는가 봅니다. 한 나라의 영토를 단일한 주권 밑에 완전히 통일하는 것이다. 단일한 주권이 이제 어느 쪽이냐에 의해서 이제 평화 통일이 되느냐, 무력 통일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국토안정은 북한 체제로 한반도 전 국토를 완전히 정리하겠다라는 의미며 북한은 국토안정과 통일을 동일시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국토안정이네요. 북한 애들은.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지만은 서로 무력에 의해서 나를 두드려 팬다라면은 막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형제가 아니라 형제보다 더한 거 사이라도 두드려 패면 안 되죠. 그야말로 말로 해야죠. 평화적으로. 근데 문제는 말로 안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산주의 집단이 바로 이제 그런 집단이죠. 자, 연원 및 변천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북한에서 어떻게 이제 변천해 왔는지. 국토안정은 북한 정권 수립 다음 날인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 처음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국토안정이라는 말을 아예 1948년 9월 10일부터 썼네요.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거하고 같은 의미에서 썼다라고 이제 일단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죠. 한 25일 뒤에 북한 정권이 이제 수립됐다라고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된 게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분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저쪽 애들은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1945년에 소련이 진주를 하면서 북한에 이미 그때부터 다 그림이 그려진 대로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서울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한반도를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서로 협상을 했는데 말로 안 된 거죠. 김구 선생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지만은 안 됐잖아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관점이 맞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후 국토안정은 1949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통일 방안으로 공고화되었으며 1950년 신년사에도 역시 강조되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48년, 49년, 50년 계속 국토안정이라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주의 체제로 한반도를 전역을 완전히 통일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온 겁니다. 지금. 국토안정은 1948년, 1950년 초를 거치면서 점차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력적인 통일 정책의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점차 나타내기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이후 김일성은 국토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시작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6.25를 보는 북한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위키백과 통해서 우리가 보는 6.25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일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네요. 남한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데 외국을 나가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합니다. 정말. 한국 전쟁을 상기하고 한국 전쟁 그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 화면에 떴는데 한번 볼까요? 문화어 조선전쟁. 그러니까 문화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쓰는 이제 표준말을 이제 문화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럼 조선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거네요. 조선해방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이다. 사실은 위키백과가 어떤 성격을 가진 그 사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북한에 대한 표기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그들의 그 호칭을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헌법상 북한은 괴뢰 집단이에요. 그래서 한때 북한은 북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침을 중국인민지원군이 도왔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나중에 일사후퇴를 유발시키고 이제 그 38선을 돌파해갖고서 이제 국군하고 유엔군이 이제 압록강, 두만강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엔 중공이죠. 진짜 그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온 것이 이제 중국인민지원군이 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그 이전에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승인한 건 소련이에요. 그 소련이든 중공이든 다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유럽에서 동유럽을 다 위성 국가로 만들었듯이 이쪽 그 동아시아 특히 이제 극동에서도 북한을 이제 위성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네들이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그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한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을 상기하고 멸공정신을 되새기는 기념일로 매년 6월 25일이다. 예전에는 6.25 사변일이라고 불렀다. 이 6.25 사변,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 6.25 사변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6.25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6.25 전쟁일이라고 표현을 바꾼 모양인데 저는 사변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괴군이 기습 남침함으로써 기습 남침했다는 얘기는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냥 그 무기를 휘둘렀다는 얘기죠. 기습.
아주 그 상대방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허를 찌르는 거. 이 기습이잖아요.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한국전쟁이라고도 한다. 왜? 미국 사람들이 코리안 와라고 유엔에서 코리안 와라고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코리안 와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군이 결사적인 항전과 유엔군의 참전,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 등으로 연합군은 전쟁 최열세를 극복하고 두만강까지 진격을 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까지 진격을 했는데, 그러나 유엔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자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 성립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 6.25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데,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을 이제 하면서 뭐 이제 북한에서 봤을 때 이제 서부 평안도 지역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평야지대 그쪽으로 이제 진격을 한 부대들은 그대로 이제 밀려서 다시 내려왔지만,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전술을 썼는지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그 함경도 쪽, 그러니까 개마고원 쪽으로 해갖고서 이제 올라간 그런 그 이제 부대들이 이제 있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두만강, 압록강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이제 인해 전술로 막 그냥 수십만 명이 밀고 들어오니까, 뭐 그때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분들의 증언을 보면 그냥 총으로 쏴서 다 그렇게 죽여도 밀고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네. 그냥 뭐 수도 없는 저기 병력이니까 앞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밟고 올라오고, 또 죽으면 또 그 시체가 쌓이면서 그걸 또 밟고 올라오고 또 밟고. 오죽하면 인해 전술이라고 해요. 인해. 사람이 진짜 바다에 자라서 사람이 마치 바닷물 같이 밀려오니까 그걸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쪽으로 올라갔던 그 부대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그 개마고원 일대의 그 추위에 완전히 이제 멍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추운 전쟁을 미군들도 못 해본 거죠. 저 남쪽 그 뭐 일본이나 오키나와 이런 데 있다가 와갖고 그 추운 데서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아 이번 그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어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그 이제 밀리면서 이제 내려왔죠. 그게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 장진이 일본말로 읽으면 초신이에요. 초신. 쪼신이죠. 쪼신. 영어로 표시하니까 표기를 하니까 초신이 됐는데, 참 우리나라 말로 된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6.25 전쟁이. 그래서 그 골짜구니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때 그 지휘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후퇴가 아니다, 후미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 오다 보면 다리가 파손됐고 그러면 또 비행기로 그 부교 같은 것을 이렇게 투하하면 그걸 갖다가 그 다리를 놓고 그 위로 이제 트럭이 건너오고, 그래서 이제 병력이 이제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선가 이제 그러면서 또 그 다리를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 뒤따라오던 그 피난민들은 하나도 못 건너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못 건너가게 해야 되겠죠.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요즘이니까 참 우리가 털옷을 입고 털잠바를 입고 다니지, 그때 당시 1950년대 51년 뭐 이때 무슨 그 옷가지가 진짜 제대로 됐겠어요. 그냥 호갑대기 입고서 그 추운 겨울날 그 개막원 추위를 견디면서 그 미군을 따라 내려오는 그 피난민들을 그렇게 이제 무참하게 이제 뭐 다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흥남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빅토리아호가 이제 대표적인 배 이름이죠. 그걸 타고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을 한 거죠. 네.
그게 그 연전에 그 개봉된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의 그 배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인이 부른 굳세어라 금수나 바로 그 장면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가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그 철수하는 병력과 피난민들을 내려놓은 데가 거제도예요.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1950년에 겪은 겁니다. 하여튼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성립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갔다. 이거 정말 뭐. 자, 한번 6.25 노래를 볼까요? 요즘은 이 6.25 노래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노래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 어찌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 이게 왜 맨주먹 붉은 피냐면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그 정말 맨주먹으로 싸워야 됐던 거예요. 그때. 무기도 없이. 무기 있어봐야 뭐 일본군 외놈들이 남겨놓고 간 뭐 그런 것들로 그냥 무장하고 있던 그 참 군인들이, 물론 뭐 미군의 지원은 있었지만은. 자, 후렴기를 보겠습니다. 이제야가 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이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이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예. 이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 됐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제 후렴구는 뭐 매번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어찌 잊으려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절입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우고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니. 이 얼마나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1950년이에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징집이 돼서 양군가 뭐 그쪽 어디서 이제 전투를 이제 치르고 부상을 입고 대구로 이제 후송돼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역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갈 때 아버지가 이제 우리 보고 그러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들이 군대 갈 때쯤이면 통일이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네들이 군대를 가는구나.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도 또 세월이 엄청 지났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전쟁이 이런지, 이거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6.25는 휴전이지. 이걸 자꾸 종전하는 그 아주 못된 무리들이 있는데 종전을 해갖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눈에 보이듯이 뻔한 수법입니다. 지금. 예. 6.25 전쟁, 6.25 사변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 기술한 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기술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공유 중인데 지금 바로 화면이 뜨질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6.25를 전쟁이냐 사변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변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보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 그 6.25는 사변이에요. 선전포고가 없었어요. 그냥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냥 일제히 포를 쏘면서 탱크로 밀고 들어온 전쟁이 아주 6.25 전쟁입니다. 6.25 사변이 아주 비겁한 전쟁이에요. 아마 지구상에 그런 비겁한 전쟁 몇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6.25 사변이 맞아요. 왜 이름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나 그 밖에 중대한 사건. 이거는 뭐 전쟁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 해석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병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난리나 변고. 뭐 이 3번도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바로
1번 선전포고도 없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야말로 6.25 전쟁, 6.25 사변을 치르면서 뭐 그냥 속절없이 밀렸죠. 낙동강, 그러니까 지금의 경상남북도를 이제 지키는 그런 선에서 이제 전선이 고착돼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여기는 더글러스 메가더 장관이죠.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성공시킴으로써 인천 상륙 작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영화는 여러 번 제작이 돼 있었죠. 작전명이 크로마이트였습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고 두만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일사후퇴를 겪고 또 다시 남쪽 뭐 대전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밀고 올라온 게 현재 휴전선 형태입니다. 38선과 휴전선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근데 이제 6.25 사변에서 이제 미스테리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김일성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3일이 왜 그 3일을 머물렀는지 그거는 뭐 모르지만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한강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못 내려왔겠죠. 당연히 그 한강 다리 끊었다고 말이 많은데, 전쟁하는데 저기 밀고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다리를 끊어야지. 그럼 다리를 이어놓고서 전쟁을 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수백만 명씩 학살하는 인간들. 물론 국민을 두고서 온다라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국민들이 다 건너올 동안 그 다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미 상대방 병력이 다 넘어와 갖고 바로 남한을 초토화시키겠죠. 완전히 부산까지 이제 밀고 내려왔겠죠.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쪽에서 전력이 정비가 된 겁니다. 정비된 전력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고, 미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버는 거예요. 하여튼 입만 벌리면은 북한 좋은 얘기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적을 이렇게 하는 놈들은 적이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하여튼 6.25 사변 때 북한 괴뢰군들이 서울에서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미스테리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방송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뭐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과 같이 6.25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우리가 쭉 훑어봤습니다. 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날이 작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근데 지금까지 쭉 뭐 거의 매일은 아니었지만 거의 매일에 다름없이 뭐 길이가 짧든 뭐 길든 방송을 쭉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방송의 내용이 상당 부분 북한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뭐 1.1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뭐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격, 이승복 어린이, 그다음에 칼기 납북,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6월 25일이 돼서 이제 6.25라는 주제를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다뤄보게 됐는데, 글쎄요,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72년이 이제 지냈죠. 72년이면 참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두 세대가 간 시간인데, 하지만 참 불행하게도 또 슬프게도 우리 남과 북의 관계는 일체 개선된 게 없어요.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루트나 방법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건 뭐 보수 정권이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정권이든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뭐 개선이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강하게 대처한다라고 해서 그 북한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준다고 해서 북한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더 우리를 깔봤죠. 뭐 소대가리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느니 뭐 이런 아주 참 입에 담기도 또 귀로 듣기도 거북한 그런 원색적인 용어, 뭐 거의 욕설에 가까운, 사실 뭐 북한 방송 들어보면 거의 욕설에 가까운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야만 했고, 또 그러한 내용이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남북 관계의 해법이 뭐냐 이거죠.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을 해보고 약 처방을 해봐도 백약이 무효한 게 이 남북 관계였던 것 같아요. 또 그렇다라고 해서 남을 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뭐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참 이게 정말 민족의 큰 불행입니다. 이건. 하여튼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뭐 6.25 사변만 놓고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국토안정이라고 북한이 어떻게 6.25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기찻길이 가듯이 평행선을 그어가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가 아닌가. 이 민족의 불행은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정말 잘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가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듯이 그런 날은 오겠죠. 지난 과거에서 방법론을 찾든지 우리 역사에서 뭔가 사건을 재조명해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예를 공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서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6.25 사변, 저는 이 전쟁을 비겁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6.25 사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김정로TV의 김정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